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통장은 예전보다 훨씬 빨리 비어갑니다. 분명히 크게 사치한 것도 없는데 월말이 오기도 전에 잔액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내 지갑을 이해하기 위한 쉬운 경제 해설입니다. 제목은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이 빨리 비는 진짜 이유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물가, 실질소득, 그리고 고정비입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소비자 물가, 기준금리, 환율 같은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더 단순합니다. 왜 같은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었을까입니다. 먼저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물가는 쉽게 말해 같은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돈의 양입니다. 라면, 우유, 계란, 커피, 외식비, 교통비, 관리비가 조금씩 오르면 한 달 뒤에는 꽤 큰 차이가 됩니다. 문제는 가격이 한번 오른 뒤에 예전 가격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뉴스에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격이 예전으로 내려갔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올라간 가격은 여전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은 이렇게 됩니다. 뉴스는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는데 내 장바구니는 아직 무겁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은 월급에서 물가의 힘을 뺀 실제 구매력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 올라도 자주 쓰는 생활비가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숫자로는 월급이 그대로이거나 조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에서는 커피 한 잔, 외식 한 번, 택시 한 번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지만 가격표는 매일 우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은 훨씬 빠르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배달앱에서, 주유소에서 우리는 매일 작은 가격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월급날의 기쁨보다 월말의 압박이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는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월세, 전세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 구독료가 대표적입니다. 고정비의 무서운 점은 통장 출발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빠져나갈 돈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돈은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껴 쓰겠다고 마음먹어도 출발선 자체가 낮으면 체감 여유는 쉽게 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들어옵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에게 금리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모든 사람이 바로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조건과 갱신 시점, 금융기관의 적용 방식에 따라 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리 뉴스는 내 대출 이자와 현금 흐름에 언제 반영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도 생활비와 연결됩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면 수입 원재료와 에너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시간이 지나 식품 가격, 외식비, 여행비, 기업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환율이 오른다고 모든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입 의존도가 있는 경제에서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카드처럼 펼쳐보겠습니다. 소비자는 돈을 내고 기업은 그 돈으로 원재료, 임금, 임대료, 이자를 냅니다. 기업 비용이 커지면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투자를 줄이면 일자리와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과 통장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 금리, 환율, 임금, 기업 비용이 함께 움직이는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숫자로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고정비 비율입니다.
월급에서 월세, 대출이자, 보험료, 통신비, 관리비가 얼마나 먼저 빠지는지 봅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필수 지출입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 교육비처럼 줄이기 어려운 돈입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변동 지출입니다. 배달, 쇼핑, 취미, 구독 서비스처럼 조절 가능한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면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고정비가 150만 원이라면 출발선에서 이미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에 필수 지출이 100만 원이라면 실제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때 문제를 단순히 커피값 때문이라고만 보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지출도 중요하지만 통장이 빨리 비는 큰 이유는 고정비와 필수 지출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를 볼 때는 내 지갑 번역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내려갔나가 아니라 내 필수 지출이 실제로 줄었나를 봅니다. 금리가 내려가나가 아니라 내 대출 이자와 월 현금 흐름이 언제 바뀌는지를 봅니다. 환율이 올랐나가 아니라 수입 물가와 생활비에 어느 정도 시차로 반영되는지를 봅니다. 임금이 올랐나가 아니라 물가를 뺀 구매력이 늘었는지를 봅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줄고 임금이 조금씩 따라오고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통장이 비는 속도는 서서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중립 시나리오는 물가는 안정되지만 이미 오른 생활비가 유지되고 소득은 천천히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뉴스는 나아졌다고 말해도 체감은 한동안 답답할 수 있습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환율, 에너지, 금리, 고정비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비 여력이 줄고 가계는 더 보수적으로 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셋 중 하나를 확정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여러 변수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보다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볼 때 5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소비자 물가가 전체 숫자가 아니라 생활 필수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둘째, 실질임금이나 가계소득이 물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 대출 이자와 고정비 부담이 줄고 있는가. 넷째, 환율과 수입 물가가 다시 압박을 주고 있는가. 다섯째, 내 지출 구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과 줄일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 5가지를 보면 경제 뉴스가 조금 덜 무섭고 훨씬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통장이 빨리 비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숫자보다 물가, 고정비, 이자, 환율의 힘이 더 빠르게 생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서 새는지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복잡한 차트를 모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월급, 내 지출, 내 고정비, 내 선택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통장 잔액만 보지 말고 고정비, 필수 지출, 변동 지출을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막연한 불안이 줄고 내가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식비인가요? 이자인가요? 아니면 월세와 관리비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주제를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어려울 때마다 이 채널에서 내 지갑 기준으로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자문이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입니다.